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함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샘플 수식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4-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필기점수가 필기점수 전체 평균보다 큰 행 전체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필기점수가 이제 근거고요. 근거가 되는 셀이죠. 비교값은 필기의 전체 평균, 전체 필기 평균, 그리고 크다가 이제 비교 연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값의 필기 점수의 전체 평균이 와야 돼요. 이렇게요.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의 전체 평균인데요. 위로 잠깐 올라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거든요.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의 전체 평균, 요것보다 크냐 작냐. 근데 이제 평균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지금 또 별도의 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평균이겠죠. 이제 홈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렇게요. 수식은 는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필기 점수가 행단이니까 F4 두 번을 눌러주시고, 크다. 그 다음에 평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버리지 확대를 좀 해드려야겠다. 에이지 쓰시고 필기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절대 참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편하더라고요. 일반 수식보다. 원래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일터에서 비교 연산식을 사용할 때는 이게 채우기 핸들 개념이라서요. 채우기 핸들 개념이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수식의 채우기 핸들 하는 개념하고. 그래서 이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셀 주소가 고정돼야겠죠. 이 하나씩 밀릴 때마다 그 전체 평균에 대한 범위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식에 가서 빨간색으로 한번, 연한 녹색으로, 배경색으로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줄무늬가 쳐져 있는 요거 같은 경우가 평균 이상이에요. 그래서 검토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필기가 이때는 뭐 열만 고정하지 않아도 되죠. 셀 블록을 잡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단순한 그냥 비교 연산식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에버리지 필기 점수의 전체 평균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면 작살나죠. 이 셀 주소가 범위가 와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증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를 해주시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셔야 이제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야 이 범위가 고정되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겠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개인의 평균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평균이고 이것도 평균인데요. 이때는 평균이 근거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평균이 되지만 맞죠? 개인 평균은 요 세 개가 개인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냥 에버리지만 쓴다고 수식처럼 쓴다고 일반 수식처럼 한다고 하면 개인의 평균이 근거가 되고 70이 비교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채우기 핸들 할 거죠. 하는데 개인 평균들은 고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채우기 핸들 했을 때 개인의 평균들이 바뀌어야겠죠.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가서 수식는 하시고 에버리지를 여기다 직접 먼저 쓰는 거죠. 확대해서 에버리지 하시고 세 개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열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개가 나란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옆으로 못 가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균이 똑같은 평균이 아니구나. 전체 평균은 절대참조고, 그리고 개인 평균은 이렇게 열만 고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크거나 같아 70 이렇게 하시고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번 확인. 그럼 여기 3명이 지금 평균이 70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70 이상. 자, 컨트롤 Z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인 평균이냐 전체 평균에 따라서 위치도 바뀌고, 전체 평균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참조고 개인 평균은 변하니까 열을 고정하는 혼합참조짓을 써야 된다. 만약에 에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주 않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제 가로를 열고 더하고 나누기 3을 해야겠죠. 그 다음 만약에 합이 140 이상이다. 그럼 필기실기의 합이,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기실기가 2개가 되죠. 그때 썸을 써도 되는데요. 썸을 쓰라는 말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더해 주셔도 돼요. D2부터 E2. 여기도 이제 열을 고정해야겠죠. 이렇게 똑같아요. 원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이 짝수인 전체 행에 대해서 빨간색을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행을 구하는 함수가 보통 이제 저희가 롤을 많이 써요. 롤을. 이렇게 해서 빈셋 인수를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행번호를 뱉어주니까 이게 지금 2행 아닙니까? 2행이라서 얘가 2를 뱉어주겠죠. 그래서 이걸 채우기 핸들을 이제 하시면 수식을 복사하면 인수 없이요. 2, 3, 4, 5, 6, 7이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로우해서 셀 주소를 지정하게 되면 A1이나 뭐 B1 아무데나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행만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가 1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셀 주소를 지정하게 되면 인수에 그 셀 주소의 행번호를 가져오고, 인수를 생략하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셀의 행번호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로우를 가지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렇게 짝수다 그러면은 나누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분 같은 경우는 짝수, 2분이 짝수고요. 짝수와 같냐? 이즈가 이제 same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우가 짝수와 같냐? 이렇게 처리해도 결과가 짝수이면 true, false이면 false, 홀수이면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연산식으로 안 하고 true, false만 직접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함수를 쓰냐에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길게 되면 이제 칼럼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기본 베이스는 비슷해요. 행단이냐 열단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그러면 어떤 수의 배수를 나타내는 함수가 또 모드로 통하거든요. 원래 2의 배수 짝수가 2의 배수예요. 그래서 3, 6, 9, 12, 15 같은 숫자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 6, 9, 12, 15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를 n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다 그러면 그 나누어진 수는 n의 배수가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같지 않다 하면은 이제 3의 배수가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말장난을 좀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순수한 데이터에서 3의 배수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3,
3행, 6행, 9행 이렇게 나올 텐데요. 만약에 순수한 데이터에서 세 번째 행번호만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이게 세 번째잖아요. 여기도 세 번째고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 적용해라. 3의 배수에 적용해라. 좀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이 파란색 같이 적용을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면 1이죠. 7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써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여기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n번째냐 3의 배수냐 그런 것을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글자 수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름이 두 글자인 그러게 되면 이제 이름이 이와 같다는 아니겠죠. 이름이 문자니까. 그래서 len이라는 함수를 써서 전체 글자 수를 나타내는 함수죠. 여기서 글자 수가 이와 같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필기가 실기보다 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필기라는 점수하고 실기라는 점수를 같이 옆에 열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것이 if에서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가 열고정만 붙는 거 또는 행고정만 붙는 거의 차이지 if 함수하고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점수, 필기, 실기, 출석이 모두 70 이상이다. 그러면은 AND를 쓰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인데요. 어떤 함수를 쓰냐 달라지겠죠. 그럼 min을 써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최소값만 비교를 해서 70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소값이 70 이상이면 나머지 값은 비교를 안 해도 되죠. 왜요? 어차피 최소값이 70보다 크니까 나머지 수는 그 수보다 더 크죠.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비교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count if를 써라 그러면 이제 이게 조건 범위에서 70 이상인 셀의 개수가 3과 같다 그러시면은 모두가 70 이상이 3개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과목 수가 2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AND를 쓰게 되면은 각각의 20과목을 모두 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 1도 70 이상, 과목 2도 70 이상, 그러면 20개를 여기다 내부로 인수를 써줘야 되는데, 이 min 같은 거나 count if를 쓰시게 되면 20개가 오든 50개가 오든 100개가 오든 관계없이 좀 식을 짧게 쓸 수가 있죠. 이 범위만 증가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값이 개인에 있는 값이 최소값과 그 다음에 count if라는 것이 70 이상인 셀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필기, 실기, 출석이 모두 70 이상이니까 가능한 거지 필기 70 이상, 실기 75 이상, 출석 80 이상 그렇게 하면은 count if나 min을 쓸 수가 없죠.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식을 되게 저희가 스마트하게 쓰시려면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여기 찾을 범위 또는 조건 범위에서 70 이상인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입니다. 별도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을 또 체크할 수가 있어요. 빈 셀이나 공백 셀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isBlank를 써라 그러면 isBlank를 써서 블랭크가 비어있는 is는 same의 의미라고 했죠. 비어있으면 true, 비어있지 않으면 false 그렇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true,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true와 같다 그럴 필요는 없죠. 물론 뭐 그렇게 써도 답은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쓰면 이제 사족이 되는 수식이 아닌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어있는 셀을 함수를 안 쓰고 그냥 체크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엑셀에서는 빈 문자열이 빈 셀, 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셔도 서로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필기점수가 상위 4등 이내다. 4등까지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라는 것은 높은 수가 1등이니까 만약에 랭크를 쓰게 되면 큰 수가 1등 먹을 때 세 번째 인수에 0을 쓰거든요. 그래서 큰 수가 1등 먹어서 4등 이하이면 그러면 이게 상위 4등이 되는 거고요. 또 라지를 쓰게 되면 네 번째 큰 값이 되니까 네 번째 큰 값보다 커야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또는 이상이라고 하면 네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이게 이제 상위 4등이 되겠죠. 또 필기 점수가 하위 4등이다 그러면은 거꾸로 낮은 점수가 2를 주게 되면 하위 4등이니까요. 아시겠어요? 낮은 놈이 1등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낮은 분 거부터 1등 매기기 때문에 이게 하위 4등이 되겠고요. 또 스몰을 썼다 그러시면은 이제 네 번째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커면 안 돼요. 작거나 같아야 이게 이제 하위 4등이 되겠죠.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경우 그걸 가지고 상위와 사위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또는 라지 스몰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제 반대일 때는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상위 4등이 이제 작은 값이 1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11초하고 17초, 11초가 1등이죠. 그러니까 육상이나 수영 기록 경기, 시간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수가 1등이니까 여기를 서로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만능 문자라는 아스테리크하고 물음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요.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에서 비교 연산식을, 즉 다른 필드명을 사용하는 경우하고 if 함수는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간다고 하면은 이제 배열 수식까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배열의 개념까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열 수식. 약간 좀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배열의 개념이 이제 기본적인 건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비교 연산식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교 연산식은 저희가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통합에서도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count if ifs, sum if sum ifs, average if average ifs 같은 ifs 함수,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뭐 어차피 고급 필터도 자동 필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 할까요?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동 필터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vlookup 같은 함수도 원래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데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vlookup에서 만능 문자 사용하는 강좌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링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건부 서식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뭐 진료 시간이 12시 이상이다, 뭐 14시 이상이다, VB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원래 이제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를 하루씩 증가하는 시스템이 날짜의 일렬번호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가 1일이면 24시간이고 12시간이면 하루의 절반이니까 24시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5하고 똑같은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간이다. 그러면은 얘가 0.5하고 같냐. 이게 이제 시간의 일렬번호라고 합니다. 하루가 1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를 세서요.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얘하고
1부터 시작을 한 거죠. 카운트를.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숫자 형태의 날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홈탭에 가서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놓으시면 이게 이제 날짜의 일렬 번호와 시간의 일렬 번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마인드를 시간에 적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5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날짜를 수식에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하죠. 엑셀에서는 1900년 1월 1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게 날짜의 일렬 번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1900년 1월 30일이라고 하면은 30일이 증가했으니까 30이 나오겠죠. 이렇게 12시간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요도 해줘야죠. 문자, 숫자, 문자, 날짜, 시간에는 큰 따옴표를 수식에 해줘야 됩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이제 0.5가 나오니까 12시간 이상을 0.5로 대입을 해도 되고 12시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하고 12시 땡땡 곱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아니면 타임을 주겠다 그러시면은 이제 타임 함수는 임의의 시간을 표시하는 거니까 10분초겠죠. 그러면 이제 12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0을 하나만 써도 되니까 죄송합니다. 10분초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12시가 되겠죠. 이렇게 타임을 이용하라고 하면 타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0.5를 쓰시던지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것까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조건에 오셔가지고요. 혼합 조건이라는 건 딴 건 없습니다. 이제 다중 조건의 AND, OR하고 지금 배웠던 또 일반적인 함수들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의 주말이냐 평일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2를 쓸 때 weekday는 이제 요일 번호를 뱉어주는데요. 2를 쓰게 되면 일요일이 1번이고 2를 쓰게 되면 2번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1번이면 토요일이 상대적으로 7번이다 보니까 5어가 필요한 거죠. 1 또는 7이면 주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일이 되겠죠. 2를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니까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6, 7로 같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 이상이면 주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써도 됩니다. 6 또는 7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쓰셔도 되니까 주어지는 함수가 뭐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5어하고 weekday를 같이 써라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식도 입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자격증이다 보시면 되죠. 정석은 아니죠. 이 좋은 걸 놔두고 그렇게 weekday에 만약에 3을 썼다 그러면 월요일이 0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 5번, 일요일이 6번이니까 5 이상을 쓰시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서 이어하고 먼스가 나오겠죠. 이어는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고 월 추출하니까 월이 1월 또는 7월이다 그러면 또는이 나왔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5어하고 먼스를 같이 쓸 수밖에 없죠. 또 월이 짝수다 그러면은 아까 배운 것처럼 is even이나 또는 is odd, 홀수는 odd,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세 개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월만 추출해 가지고 1과 같거나 또는 7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필기점수가 필기점수 최대값이거나 최소값, 이 말은 이제 필기점수가 필기점수의 최대값과 같거나 또는 최소값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5어 써서 이제 맥스값과 같고 민값과 같다. 이도 절대 참조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라지 스몰을 써라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큰 값이 최대값과 같고 이제 첫 번째 작은 값이 최소값과 같다. 이렇게 의미가 되니까 5어를 이용하셔도 라지 스몰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기점수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요.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크거나, 세 번째 거보다 작은 거다.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상위, 아까 보신 것처럼 3등이겠죠? 상위 3등이 아니라 이제 상위 2등이네.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라지에다 적용을 하시면은 이제, 예,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그러면은 상위 2등이니까 부등호를 빼시고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세 번째가 포함되고, 크다 하면은 세 번째가 포함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스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이, 예, 세 번째 작은 값은 이제 점수니까, 예, 하이 2등까지, 상위 2등이거나 하위 2등, 이렇게도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다 정리가 됐으면 이 파일을 보고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복잡한 조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비교 연산식 한 개는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경우하고 비교값의 함수를 입력하는 경우하고 셀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일부 비교에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함수가 이제 더 어려우니까 시험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식 2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if에서도 마찬가지지만 and or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죠? and or는 이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제시를 안 해가지고 답이 2개가 됐던 경우 기억나시죠? 예, 그 곱하기나 더하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나 봐요. and나 함수가 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과 2번의 믹스, 혼합이다. 그래서 뭐 최근 출제용 보시면은 월이 1월 또는 11월이고 월의 조건이 5월로 하나가 나왔고요. 1월이고 12월은 동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학과 코드가 OP 12인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쉼표를 붙여주셔야 이제 and or가 올 때는 말이 이제 and or는 서로 연산소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쉼표가 없으면 여기서 끊어버리면 여기 하나하고 and, 그러면 and하고 or니까 or 안에 and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끊어버리면 1월 또는 11월이거나 이게 or가 들어오고 여기하고 하는 and니까 and 안에 or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or하고 and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답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쉼표를 금방 했고요. 월이 1월 또는 11월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쉼표를 하고 학과 코드가 OP나 PA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레프트를 여기 맞는 문자를 못 쓰니까요. 이렇게 해서 5어 안에 5어 한 도막 또 5어 한 덩어리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고로 합쳐지니까 AND가 돼서 AND 안에 전체적으로 5어를 두 덩어리 나눠서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한 것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여기 정도만 하시고 이즈 아드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홀수나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래 저기 퍼센타일 같은 백분위수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 백분위수보다 크거나 같은 뭐 그렇게도 나오겠죠.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강의가 길어졌으니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마이크가 좋아져서 그런지 제가 좀 하루에 요즘 7시간씩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수업이 없는 날 영상을 좀 많이 녹화를 해야 되는데 틈틈이 하고 또
아르바이트가 만만치 않네요. 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수정 동영상을 또 의뢰를 해달라고, 작업을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요. 끝도 없이 하게 되네요. 여튼 한번 개선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